내행성과 외행성, 내행성 그리고 외행성으로 나눌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지구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 외행성. 그러면 내행성에 속하는 천체는 두 개입니다. 수성과 금성. 이렇게 두 개가 내행성이고, 그 다음에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화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화성, 그 다음에 목토, 전해. 이렇게 5개의 천체, 이걸 외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전 방향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가 태양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다. 뭐라고요?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다. 동쪽의 정의가 오른손 감기는 방향, 이렇게. 그래서 지구 공전이 어떻게 돼요? 서에서 동으로. 주기는 얼마입니까? 주기는 1년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기를 1년으로 잡았다. 이게 지구의 공전인데, 그럼 내행성을 한번 볼게요. 내행성은 이 안쪽 궤도를 돕니다. 여기가 지금 지구고요. 내행성은 이 안쪽 궤도를 돌고 있고, 이 내행성들, 수성과 금성도 공전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요렇게. 그런데 공전하는 속도가 어떨까요? 공전하는 속도가 지구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더 빠르게 이렇게. 왜냐하면 중력이 더 세서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력이 더 세서 공전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내행성의 공전 주기는 1년보다 짧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행성 공전 주기가 1년 미만, 1년보다 짧다. 내행성은요. 그래서 휙 돈다. 반면 외행성 보시면, 외행성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궤도를 도는 건데요. 이렇게 이 바깥쪽 궤도를 돌 때는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천천히요. 지구보다 천천히. 그런데 방향은 전부 다 동쪽이에요. 모든 행성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고, 공전하는 속도가 다르다. 외행성은 더 느리죠. 그럼 공전 주기는 1년보다 더 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행성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전 주기가 1년보다 짧아요. 1단위예요. 100일, 200일 이런 식으로 1단위입니다. 그러면 내행성. 그런데 공전 주기가 년 단위예요. 엄청 길어. 100년 넘어요. 그러면 외행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행성이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단원 제목이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니까 지구에서 볼 때 내행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 건데요. 내행성 볼게요. 내행성. 위치 관계. 내행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그 다음에 지구 궤도가 있습니다. 지구. 태양이 있고 지구 궤도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이 안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 내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의 궤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막 돌고 있어요. 내행성입니다. 이때 내행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먼저 내가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네요.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고, 만약에 행성이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예를 들어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걸 행성이 합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 그런데 합이 지금 두 개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를 내합이라고 부릅니다. 내합. 그리고 여기 있을 때를 외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내합과 외합. 태양이랑 합쳐져서 보인다. 내합, 외합. 그 다음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만약에 행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여기 있는데 행성은 여기 있어요. 이 각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시선의 각도 차. 이걸 이각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진 각도,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각도, 이각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각이 최대가 되는 지점. 뭐라고요? 여기. 어디? 여기. 이 순간 이각이 최대가 됩니다. 이각이 뭔데? 이각이 요 각도예요. 요 각도. 여기. 요걸 이각이라고 부릅니다. 요 각도.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그리고 행성을 봤을 때 그 차이, 이 각도 차이. 이걸 이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최대 이각이에요. 뭐라고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최대 이각. 최대 이각. 근데 최대 이각이 하나 더 있죠.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방향에도 최대 이각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도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겁니다. 제일 멀리. 접선이죠, 접선. 기하적으로는 접선입니다. 이쪽도 최대 이각. 그런데 이 최대 이각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방향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방향은 지구 기준으로 어느 쪽이 동쪽이냐면요. 동쪽 어떻게 정한다고요? 오른손으로 이쪽이 동쪽. 지구 자전 방향이 동쪽. 그래서 태양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태양으로부터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 동방 최대 이각. 그 다음 여기. 이쪽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서방 최대 이각. 동서의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을 가지고 한다. 오른손을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네 개의 위치 관계를, 용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용어를요. 이때 공전 속도가 누가 빠르다고요? 지구랑 내 행성 중에 내 행성이 더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합이라고 합시다. 오늘 내합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여기 태양, 금성, 지구가 조금 갔어요. 조금. 근데 금성은 이렇게 많이 갔어. 지금은 내합인데 금성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 볼 때 금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를 고정하고 생각한다면, 지구를 가만히 고정해 뒀다면 금성이 또는 수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요? 서방 최대 이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더 지나면 얘가 쭉쭉쭉쭉쭉쭉 가서 외합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시간 더 지나면 동방 최대 이각, 마지막으로 다시 내합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합까지 걸린 기간은 행성의 공전 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금성이 이거 한 바퀴 돌았다고 금성의 공전 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지구도 움직이잖아요. 지구도. 그죠? 지구도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위치 관계의 반복 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슉 도는 건 행성의 공전 주기와는 다르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 행성의 위치 관계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써볼 텐데요. 지구에서 행성을 관측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까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그럼 여기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은 햇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햇빛을. 행성이 스스로 빛을 방출하진 않으니까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압의 위치에 존재한다면 행성이 내압의 위치에 존재한다면 태양빛을 어느 면을 받게 되냐면 이쪽 면만 받게 되죠. 이쪽에. 이렇게. 근데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에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압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 삭처럼 보입니다. 삭. 어떻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삭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달 할 때 여기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햇빛을 반사하는 면이 지구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서방 최대 이각에 있으면요. 서방 최대 이각에 있으면 지금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네요. 이쪽 면 받고 있죠. 이렇게. 근데 지구에서 바라본다면 왼쪽 반달처럼 보일 겁니다. 왼쪽 반달처럼요. 이렇게요. 이렇게. 왼쪽 반달처럼.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외압에서는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름달 형태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요. 보름달이 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망의 위상으로 보인다. 보름달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에 있으면 햇빛을 이쪽에서 받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 반달처럼 보입니다. 오른쪽 반달처럼.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오른쪽 반달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내압에 오면 다시 삭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위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행성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냐? 크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지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멀면 멀수록 작게 보이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직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내압에 있을 때 시직경이 최대가 된다. 시직경 최대. 어디에서? 내압에서 가까우니까. 반면 어디에서 최소가 되냐면 외압이죠. 외압. 제일 멀리 있으니까 시직경이 최소가 됩니다. 외압에서. 그래서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삭은 좀 더 크게 그렸죠? 여기 외압은 좀 작게 그렸죠? 내압에서는 좀 크게 그렸고 외압에서는 좀 작게 그렸습니다. 시직경을 반영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행성의 관측이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지구에서 내행성을 볼 때, 그러니까 수성이랑 금성을 볼 때 가장 오래 관측하려면 태양으로부터 행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압이나 외압에 있으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태양이랑 동시에 뜨고 동시에 질 겁니다. 그럼 관측 가능한 시간이 0시간. 태양이랑 같이 뜨고 태양이랑 같이 지니까. 그죠? 태양이랑 같이 떠 있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측이 잘 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각도 차이가 커야 돼. 최대 이각이 있을 때, 이각이 클수록 관측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면 이각이 클수록 관측 가능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각이 클수록.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자전해요. 즉 이각이 15도 떨어져 있다. 15도당 관측 가능 시간은 1시간이에요. 15도당. 예를 들어 이게 이각이 딱 15도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15도. 그러면 해가 진 후에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 이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태양으로부터 15도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 저녁에 딱 서 있을 때 태양이 지자마자 딱 지면은 이 행성이 관측이 되겠죠. 몇 시간이요? 1시간. 왜냐면 이게 15도 떨어져 있으니까 딱 15도 돌 때 동안, 지구가 15도 돌 때 동안만 관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각이 15도당 행성은 1시간씩 관측이 된다. 그런데 수성과 금성은
최대 이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수성의 경우 수성 최대 이각이 약 30도. 최대 이각이 약 30도.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최대 이각이 약 45도입니다. 요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정확히는 한 28도, 한 47도, 48도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놓고 약 30도면 그러면 수성을 최대로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3시간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행성의 위치 관계였습니다. 외행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행성. 외행성의 위치 관계. 외행성은 지구의 바깥쪽인데요. 여기 태양. 그 다음 지구궤도 그리겠습니다. 지구궤도. 지구. 그 다음에 행성. 외행성의 위치 관계. 외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요. 짠. 이렇게. 여기가 지구고요. 지구. 그럼 여긴 뭐죠? 여기는 태양이랑 합쳐져서 보인다. 합. 태양이랑 합쳐져서 보이면 합이라고 표현한다. 여기가 합. 그 다음 반대로 여기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충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충.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각이 90도가 되는 지점이에요. 태양은 여기 있는데 행성은 여기. 이 90도 차이가 되는 지점. 이걸 구라고 불러요. 구. 그런데 여기서도 동쪽인지 서쪽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 기준으로 자전을 이렇게 하면 이 자전 방향이 동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동쪽, 서쪽. 그러면 여기 태양으로부터 동쪽으로 90도 떨어져 있다. 여기가 동구. 그 다음 여기가 서구.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치 관계에 대한 용어였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내행성이랑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위치 관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이라고 합시다. 오늘 충이에요. 그래서 태양, 지구, 행성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구도 공전할 거고 외행성도 공전할 겁니다. 이때 공전 속도가 지구가 더 빨라요. 지구가 두두두두두 가요. 얘는 천천히 갔는데. 근데 우리는 위치 관계의 변화만 볼 거니까 지구랑 태양을 고정하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이렇게 공전하지만 위치 관계의 변화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보다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빨리 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충인데 시간 지나면 동구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태양 있고 여기 지구 있습니다. 여기 행성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돌았어요. 지구가. 오늘은 충인데 얘가 외행성이 진짜 조금밖에 못 가요.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구에서 태양 봤을 때 동쪽으로 90도. 이게 동구죠. 이 포지션이. 그래서 충에서 동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위치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서 합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합이 돼요. 그 다음 시간 더 지나면 이제 서구가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 더 지나면 다시 충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행성 문제가 나오면 이 위치 관계의 변화가 딱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행성이랑 달라요. 위치 관계 변화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내행성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위상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변화. 충에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 충에 있을 때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구에서 보게 되면, 지구에서 행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보름달처럼 보이겠죠? 다 보이겠죠? 엄청 크고 둥글게 보름달 형태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충에서의 위상이고요. 동구 보겠습니다. 동구. 동구 보면 햇빛을 여기를 받습니다. 여기 이쪽 이렇게. 근데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 반구가 보여요. 이렇게. 이쪽 반구가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은 다 찼고 왼쪽은 좀 덜 차고. 어떻게? 오른쪽은 다 차고 왼쪽은 다 차고 왼쪽은 좀 덜 차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보입니다. 이게 동구고요. 그 다음 합에서 보면, 합에서는 햇빛을 여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그럼 지구에서 보면 보름달 형태로 보이는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이렇게 시직경은 작게 보이겠죠. 이렇게. 합이고요. 서구. 서구에서는 햇빛을 여기를 받고 있는데 지구에서 보면 이쪽 반구가 보이니까 왼쪽은 가득 차고 오른쪽은 좀 덜 차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위상 변화였고요. 시직경은 어디서 최대냐면 충에서 시직경이 최대. 가장 크게 보인다. 겉보기 크기가 가장 크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충에서 관측이 편하네요. 시직경도 크고 위상도 가득 찼으니까. 반면 합은 가장 머니까 시직경이 최소가 됩니다. 여기 잠깐 지우고 시직경 최소.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외행성 같은 경우는 위상의 변화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반달 모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외행성의 위치 관계는 항상 반달 이상. 다시 외행성의 위상이 여기다 쓸게요. 위상이 항상 반달 이상. 항상 반달 이상.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순행과 역행인데,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요. 뭐라고요? 순행과 역행. 순행, 그리고 역행.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순행이 무슨 뜻이냐면, 순행은 우주 공간상에서 별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뭐라고요? 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게 순행이고요. 반대로 별 기준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역행.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별 기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주 공간상에서. 왜? 별은 너무 멀어서, 지구에서 볼 때 별은 너무 멀어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예로 들면 여기는 지금 행성, 태양계 내잖아요. 너무 가까워. 근데 별은 정말 멀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별을 보면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막 지구가 막 난리를 쳐도 별은 너무 머니까 아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 기준인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우주 공간상에서 서에서 동으로 간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이게 순행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순행하는 천체를 한번 써볼게요. 순행하는 천체 누구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순행해요. 태양. 한번 볼까요?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근데 지구가 여기로 왔어. 여기로 공전했어요. 이렇게 슉.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가 이렇게 갔지만 지구가 공전하는 걸 우리는 못 느끼니까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지만 사실은 지구 주변을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순행한다. 또 순행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달입니다. 달도 순행합니다. 달도 순행해요. 어떻게 해요? 지구가 있는데 달이 어떻게 돌아요? 지구 주변을 슉슉슉슉 굉장히 빨리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7.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볼 때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달과 태양은 순행합니다. 근데 이 행성들이 문제예요. 행성들은 순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 행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지구가 여기 있고 행성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외압에 있다고 합시다. 이때 지구가 여기서 축 이렇게 갔어요. 아주 천천히. 근데 행성은 어때요? 빠르게 갔죠. 슉. 왜요? 내 행성이니까 공전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보셨나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순행. 이게 지금 다 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근처가 지구는 똥똥똥 이렇게 갈 때 행성은 슉 굉장히 빨리 갑니다. 딴 각도가 더 크죠? 지구는 텅텅텅 가는데. 그럼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 여기.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여기. 그 다음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여기. 시선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게 역행이죠. 왜? 이게 순행인데 이쪽 방향이 순행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합 부근에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왜요? 공전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공전속도. 지구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행성이 너무 빨리 휙 지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원래는 전부 다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행성들이 다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우주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요 순간에 슉 지나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행한다. 내합에서 역행한다. 정리해서 써볼게요. 이쪽에서 정리해서 써보면 내 행성 순행해요. 거의 다 순행해요. 근데 역행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디서 역행하냐면 내합 부근에서 역행합니다. 이걸 추가로 알아두셔야 돼요. 내합 부근에서 역행한다. 내 행성은 다 순행인데 내합 부근에서만 역행한다. 그러면 외행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행성도 다 순행해요. 거의 다 순행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지구가. 근데 행성이 여기 있어. 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짠. 그럼 외행성은 좀 천천히 축 이렇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 위치에 있을 때 행성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을 땐 여기. 시선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다가 여기로.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주 공간상에서 순행. 다 순행. 어딜 잡아도 다 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충 부근에서 어떻게 되냐? 지구가 딴 갈 때 행성은 짠. 그러면 1번 위치에 있을 때 행성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뭐라고요? 반대로 그림이 좀 어렵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요? 여기로 보이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동쪽인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역행. 충 부근에서 역행. 그럼 결론 쓰겠습니다. 결론. 외행성 거의 다 순행. 근데 어디에서 역행? 충 부근에서만 역행. 충 부근에서만 역행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행과 역행이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구에서 보는데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우주 공간상에 화성을 매일 관측합니다. 화성을 매일 관측하는데 화성이 오늘 수업하는 5월 20일에 여기서 관측됐어요. 5월 20일에.
그 다음에 내가 맨날 나가서 화성을 찍으니까 이 별들 사이로 화성이 움직여. 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까꾸로 가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순간 있죠, 이 순간. 가다가 까꾸로 가는 이 순간일 때가 충이에요. 이게 순행이니까. 이게 왜 순행인데? 지구를 생각하면 이 동쪽 방향이잖아요. 이게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동쪽. 가다가 까꾸로 갔다가 다시 간다고, 이렇게. 여기가 충이다. 그래서 그림이 딱 나오고 여기 날짜가 나올 겁니다. 날짜가 뭐 예를 들어 뭐 7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면 7월 20일 부근에 7월 20일경에 화성이 충 부근에 있구나라는 걸 출제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석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라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성들의 특징 알고 위치 관계, 그리고 그 위치 관계에 따라서 위상, 그리고 시직경, 변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순행과 역행에 대한 개념 이렇게 정리해서 언제 역행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었습니다.